자, 계속해서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보다 크고 2x 빼기 y가 2일 때 x제곱 빼기 y 값을 최소값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y는 2x 빼기 2네요. 계속해서 계산하면 x제곱 곱하기 2x 빼기 2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거를 fx라고 볼 수 있겠죠. 범위는 x는 양수. 전개하면 2x 세제곱 빼기 2x 제곱. 자, 미분할게요. f-x는 6x 제곱 빼기 4x. 2x로 묶으면 3x 빼기 2인가요? 자, x는 0과 3분의 2인데요. 0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3분의 2일 때만 그 값이란 소리고요. 이게 2차식이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0과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3분의 2가 극소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의 그래프는 이때 극소니까 최소값을 갖겠네요. 왜냐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끊겼고 요렇게 된 그래프만 남았으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3분의 2일 때죠. 그럼 3분의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7분의 8 빼기 2 곱하기 9분의 4가 될 거고요. 27분의 16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27분의 8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2번. 등식 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9를 만족시키는 실수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 y, 자, 다시 x제곱 플러스 xy제곱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y를 무조건 없애야 되는 형태긴 합니다. 왜냐면은 x가 1차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y제곱을 없애야 돼요. 3y제곱은 9 빼기 x제곱이고 y제곱은 3 빼기 3분의 x제곱.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3 빼기 3분의 x제곱이란 값을 얻습니다. 그럼 식을 쓰자면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3x라는 fx 값을 얻어요. 근데 참고로 x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왜? 얘 9 만드는 값.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만약 얘가 0이라면은 얘가 3이나 또는 마이너스 3 값을 갖잖아요. 얘 값이 커짐에 따라 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그 범위 값은 요 범위 안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미분을 하면 얘를 fx를 했을 때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네요. 이게 는 0.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묶고 x 빼기 3 x 더하기 1은 0이라서 x는 3과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대입이 가능해요. 3은 범위 양 끝에 있으니까. 근데 참고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최소값만 구하는 건데 극대값인 3값을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 얘보단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작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근데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왜?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모양이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면은, 자, 3은, 여기서 3부터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왼쪽부터 따지면은, 계속 감소를 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다시 증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에서 감소로 떨어지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증감 표시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작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5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구장창 다 대입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그래프 개형도 생각을 해보고 숫자 값 얘만 혹은 두 개만 대입을 해보자. 원래 4개 다 대입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엔. 근데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3번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과 x축 위에 직사각형 ABCD 네 꼭지점이 있대요. 넓이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 꼭지점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참고로 대칭축은 x는 3입니다. 왜냐면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a라서 이거 3 나옵니다. 그러면은 3을 기준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요. 맞죠? 3을 기준으로 그 길이는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길이를 t라고 할게요. 이 길이를 t. 그러면은 C점은 t 플러스 3, 0이고요. D점은 t 플러스 3, 그 다음에 저기 f에다가 t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 같죠? 이게 fx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x값 놓고 풀기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대칭이 아니죠. 3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x축 기준으로 대칭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3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 변형을 해야 되고요. 이 값도 구해야 됩니다. 왜? t의 값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 AC 12 48 이거 4 루트 3이네.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2 루트 3입니다. 즉 t는 여기서 t는 0보다 크고 2 루트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직사각형 넓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제한이 됐어요. 왜냐면 여기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나왔는데 여기 3 기준이니까 요만큼 t가 2 루트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ft는 아니다. 밑변의 아따 계산 복잡하네요. 밑변의 길이는 2t입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t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즉 마이너스에 t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6에 t 플러스 3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면은 2t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빼기 6t 빼기 9 더하기 6t 더하기 18 더하기 3 이거 한 거 아니고요. 얘랑 얘 지워져요. 그 다음에 요거 지워지고 9, 12. 즉 얘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24t가 나옵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4는 0. 이거 t는 2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t는 양수였으니까 2일 때 최대값이 될 겁니다. 왜냐면 범위의 양 끝조차 등호가 없죠. 그럼 2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48 얼마? 32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계산 문제들은 154번도 비슷한데 154번 차라리 쉬워요. 왜? X축 대칭이죠. 얘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기 때문에 식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다시 변형시키고 t값의 제한 범위도 다시 구해야 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네요. 자, 154번 한번 볼게요. 똑같이 있는데 사다리꼴이 얘는 정사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이때 넓이 최대값 구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는 3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얘는 t, x라고 할까요? x, 임의의 점 x라고 잡으면 9 빼기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 9 빼기 x제곱이 되겠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럼 s라고 쳤을 때 sx라고 하자. 자, 윗변과 밑변을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값은 당연히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제한 범위를 갖겠죠. 그래야지 사다리꼴이 성립을 하니까 얘와 마찬가지입니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도형이 성립을 하려면 0도 될 수 없고 3도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얘를 일단 전개를 할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빼기 6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54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8 얘가 0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 나와서 이게 x는 1일 때가 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3도 나오는데 마이너스 3도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은 x값이 될 수가 없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느냐?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기 6 더하기 18 더하기 54 64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2분의 1 안 했네. 여기 2분의 1 있어야 된다. 사다리꼴이었죠? 2분의 1 그러니까 넓이는 32 이렇게 주어지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넓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구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 요거랑 똑같은 걸 하나 엎어서 뭐에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한 거예요. 윗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2x가 되는 거죠. 6 더하기 2x 곱하기 높이. 근데 2분의 1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155번. 0,0과 10,0이라는 두 점이 있고요. 포물선 위를 점피가 움직일 때 OP제곱 플러스 A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점이
x,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OP 의 값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됩니다. 그 다음에 AP는 x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 양변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는 x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빼기 20x 더하기 100 더하기 x제곱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2x 4제곱 플러스 6x제곱 빼기 20x 플러스 102 이렇게 주어지는데 일단 얘를 미분하면 8x 세제곱 더하기 12x 빼기 20 4로 나눌 수 있나요? 2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5 이거 1로 조립제법 되죠? 2, 0, 3, 마이너스 5 1로 2, 2, 2, 5, 5, 0 즉 x 빼기 1과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인데 얘가 실근이 없어요. 즉 이때 그 값을 갖게 되는데 3차식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즉 범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극소값이 하나 주어졌죠. 4차식인데 1 대입하면 얼마? 2 더하기 6 빼기 20 더하기 102 그러면은 8이고 90 이렇게 주어지네요. 157번입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 합이 30cm인 원뿔 중에서 그 부피가 최대일 때 자, 밑면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면 높이를 L 즉 R 더하기 L이 30cm라는 겁니다. 근데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이고 원뿔이기 때문에 3분의 1도 곱해야 되죠. 원뿔 3분의 1 곱하죠. 그럼 L은 30 빼기 R로 쓸 수 있고요. 3분의 1 파이 그대로 쓰고 R제곱 그 다음에 30 빼기 R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R의 세제곱 더하기 30R의 제곱이 일단 이걸 FR이라고 합시다. FR. 그럼 F-R은 마이너스 3R의 제곱 더하기 60R 마이너스 3R로 묶으면 R 빼기 20이 될 겁니다. 그럼 R이 20일 때 극값 중 하나를 갖겠죠. 근데 참고로 R은 반지름 길이와 높이 합이 30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아, 반지름 하나의 길이인 거죠?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이 길이인 줄 착각했어요. 자, 30cm면 결국 20cm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부피가 최대일 때. 왜냐면은 얘가 거꾸로죠. 이렇게 위로 볼로. 0이고 여기가 20인데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극됩니다. 범위 제한 R은 0부터 34인데 당연히 20일 때 극되니까 최대값을 갖겠죠. 168번 밑면 반지름의 길이 R과 높이 H의 합이 일정한 직원기둥. 그럼 얘랑 똑같아요. 대신에 파이 R제곱 그 다음에 이거를 X라고 할까요? X 빼기 R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두 개 합 R 더하기 H를 대문자 X라고 쳤을 때 X 빼기 R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R의 세제곱 더하기 X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부피 FR이라고 합시다. 예, 파이는 빠졌지만 식이 그러면 F 다시 R은 마이너스 3R의 제곱 더하기 2 대문자 XR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R로 묶으면 R 빼기 3분의 2 X 이렇게 됩니다. 즉 R이 3분의 2X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H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X가 되는 거죠. 그럼 R 대 H는 결국 얼마? 2 대 1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맞죠? 2 대 1. 자, 그 다음에 159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18인 원뿔이에요. 여기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는 원기둥의 밑면의 길이. 얘는 좀 그림을 그려봐야겠네요. 일단 원뿔을 먼저 그려볼게요. 원뿔. 원뿔은 파란색으로 그릴 겁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그리고 높이가 얼마? 18. 자, 여기 길이가 3이고요. 이 높이가 18입니다. 이 안에 원 기둥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 기둥이 들어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닮은 비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밑에 부분인 원 기둥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가 3이고 18이에요. 그러면 이 원뿔의 높이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의 비는 18대 3이에요. 즉 6대 1이죠. 그럼 여기를 R이라고 하면은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6R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원기둥의 높이는 18 빼기 6R이 되겠죠. 그럼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Vx라고 하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제곱 곱하기 높이 18 빼기 6R 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일단 파이는 제껴두고 마이너스 6R의 세제곱 더하기 18R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8 R의 제곱 더하기 18 즉 R이 1일 때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밑면의 반지름 길이.
6, 3, 18, 아래 제곱 18. 그럼 이때 부피가 최대가 되는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네요. 틀린 거 없죠?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18, 1대 6. 말이면 6R, 18 빼기 6R, R제곱, 18 빼기 6R. 원기둥 맞죠? 아, 이거 제곱이네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그럼 여기가 18R. 마이너스 18R로 묶으면, R 빼기 1. 그래도 R이 1일 때네요. 그럼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1이네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부피는 12파이. 만약에 2일 때는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6. 이게 24파이. 이게 더 큰데? 어디서 계산이 틀렸을까요? 이거 36이죠. 이거 2네요. 죄송해요. R은 2일 때 최대값.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60번. 반지름의 길이가 60cm인 구에서 내접하는 직원뿔을 조각하려고 한다. 직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직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구에 내접하는 직원뿔을 조각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 60cm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주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길이 R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직원뿔의 높이 구하는 거죠. 높이. 구에 내접한다. 자, 그럼 여기가 60, 여기가 R 라고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 직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R인 겁니다. R로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60 더하기 요거를 H라고 할까요? 60 더하기 H 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H는 루트 60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이고요. 넓이를 구해보자면 파이 R의 제곱 3분의 1이고 곱하기 60 더하기 H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R제곱은 여기서 R제곱은 H제곱 빼기 60의 제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H제곱 빼기 60의 제곱 곱하기 60 더하기 H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식을 전개해보면 요거 빼놓고 전개하면 H 세제곱 더하기 60H 제곱 빼기 60의 제곱에 H 빼기 60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3H제곱 더하기 120H
빼기 360. 그래서 h제곱 더하기 4h 빼기 12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40입니다. 그럼 이거 20과 60 여기가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h가 20일 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직원뿔의 높이에요. h급 거는 게 아니라 직원뿔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전체 얼마? 80cm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160번까지 전부 풀어봤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156번은 일단 안 풀고 넘어갔는데 계산이 루트 값이 주어지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풀진 않았습니다. 15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제거를 하도록 하세요. 풀 수 있는 학생들은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계산값이 너무 길어서 굳이 연습 문제에서는 딱히 적당하지 않다 싶어서 풀다가 계산이 너무 길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단원까지는 끝을 맺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 응용 도함수 세 번째죠. 여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